명철한 철학으로 관상 얘기를 들려주는 남자 송정입니다. 오늘은 재물이 넘치는 부자들의 관상, 코를 보면 능력을 알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 코에 관한 부기 빈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상학의 기본은 균형과 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나오는 몸짓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읽어내는 포괄적인 종합적인 학문인 것입니다. 코는 재물을 관장하는데요. 건강이라든가 부부운이라든가 또한 우리의 의지의 강약을 보는 곳입니다. 다른 명칭은 신병관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 5가지 산 중에 중앙 숭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제백궁, 또 음양오행에서는 토성이라고 해서 이 토를 뜻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자, 신체 부위는 오장육부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특히 가장 연관되어 있는 것은 우리 폐와 가장 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환경에 맞는 얼굴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또 그 성격이라든가 얼굴의 표현에 따라서 많이 성격도 바뀌게 됩니다. 학문에 몰두한 사람은 학문에 대한 얼굴, 또 폭력적인 생각이나 나쁜 생각을 하면 또 흉악범의 얼굴, 또 쌍둥이도 그 생김새 먹는 거에 따라서 얼굴이 바뀌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 얼굴이 달라지는 모습은 각각 개인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근육도 쓰는 부위에 따라 근육이 발달하고 또 주름도 생기듯이 얼굴의 각각 부분에 나타나는 이 찰색과 기색은 우리 이 오장육부하고 연결돼서 이 건강의 신호를 끊임없이 내보내기도 합니다. 자, 코는 얼굴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이게 중앙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풍수지리의 산을 보듯이 가장 명당에 해당된 게 이 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명당 뒤에 이 남악산이 이마가 남악산이고 또 악산으로 버티고 있고 또 좌우로 자총령 우백고라는 강골 또 동서의 산악이 되어서 또 코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요. 앞 전방에는 입이라고 해서 큰 물이 흘러가는 형상이라 인체의 이 건강에 혈맥에 의존한다고도 하겠습니다. 혈맥이 정상적으로 순환되고 건강하면 또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면 질병이 또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코라는 것은 이 오악, 이 5개의 큰 산 중에 이 중심부죠. 그래서 산으로 말하면 중앙 숭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행상으로는 이 토에 뜻하는데 이 남악의 형상인 그 이마를 이 상간으로 모시고 또 좌우 동악 상태와 서악 상태 청룡과 백호로 보피를 삼아서 이 북악 항산이라는 턱 현무를 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풍수로 말하면 청룡, 백호, 주작, 현무 4가지의 어떤 그 중앙적인 산 코를 향해서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를 향해서 조응을 해야 길상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이 반역하듯 뭐 치우치거나 튀어나왔거나 뭐 삐뚤어졌거나 질투하듯이 돌아 눕거나 하면은 흉격으로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룡, 백호에 해당하는 양쪽 관골이 홀로 또 너무 우뚝 서 있거나 또 뼈가 또 튀어나왔거나 또 신하가 망각하고 군주를 능면하는 위험한 형세가 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양간골이 좀 뭐라고 그러죠? 이 조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인을 삼고 좌우에서 보필하는 것 같은데 이 가장 큰 것은 재물운, 건강운, 부분과 강약의 의지를 보는데요. 이 남악산인 이마는 아버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높거나 솟았거나 가파르면 이 아버지의 권세가 너무 지나치다 해서 이 자식들이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길을 펴지 못하고
열등 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래서 이마는 부모의 위험을 갖추되 이 자상함을 잃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코는 볼품없이 낮은데 주변 또 광골이 장대하다. 이 장대하다는 건 산은 높은데 여기는 낮으면 위험이 없다 해서 재구시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강세에 밀려서 좀 뭔가 좀 힘이 약하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위 산들이 밋밋하고 또 황량한 들판 같은데 코만 우뚝 서 있다. 그러면 또 사방에서 몰아치는 비바람을 피할 수가 없고 또 고통스럽고 이 고독할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산맥이란 양팔을 벌려서 끌어안는 자세로 명당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따뜻한 존재감이 되고 또한 안락한 집이 되어서 명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코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이 코는 오간 중에 신병관이라고 합니다. 신병관. 그래서 중앙산이며 그 오행상으로는 이 토지만 토는 만물을 수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얼굴 전면의 중앙에 처해 있는 중후한 산이기도 합니다. 모든 변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게 코인데요. 우리가 이제 건강상 오장육부가 이 장기가 집중되어 있는 게 또 오색으로 변화를 또 결정짓는 주체이기도 하는데요. 오행으로 또 금에 또 속한다고 해요. 그래서 폐 기능인데 이 토성인 코가 토생금이라고 해서 금의 어머니에 해당하는데 서로 이 토와 금이 연관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코는 폐에 신성한 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준두는 이 전면의 중심으로 이 중앙에 말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준두가 붉은 듯 마른 듯 하면 이게 붉은 듯 마른 듯 하면 신장 경맥에 정체되는 현상이 되는 뜻을 나타내고요. 또 코는 심장의 주인이고 폐의 그 문입니다. 그래서 신장의 싹이고 뿌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양눈 사이의 상근은 심장에 이렇게 응하고 있는데요. 이 콧대가 간에 응한다라는 뜻이고 또 콧대는 왼쪽에는 담을 속하고 코끝 준두에는 신장에 속하는데요. 이와 같이 코 내 장부의 모든 이 중심에 이게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장 창고인 동시에 또 수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코는 재복궁이라 해서 또 재물운도 보지만은 건강운도 보고요. 또 오성 중에 토성이 이렇게 재백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돈복을 많이 불러오는 금전적인 출납관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또 코는 얼굴의 중심이라서 용모가 가장 좋고 나쁨을 또 결정적으로 또 이렇게 결정을 짓는데요. 특히 여자 코는 코가 좀 잘 이뻐야 또 남편 운세를 크게 지배한다고도 하죠. 그래서 남자가 아무리 좋은 상이라도 아내 코가 좋지 못하면 운세의 절반은 손해 본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가 굉장히 우리 신체에 뜻하는 아주 중심부의 얘기들이 많은데요. 자, 코의 나이별 운세를 살펴보면 여기가 상근이라고 그래요. 상근. 이게 쑥 들어갔죠. 이게 지렛궁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이제 41살의 자리입니다. 자, 이곳은 건강을 보고 또 수명의 근원을 살피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근이 높고 바르면 이 뭔가 조상으로부터 기운이 계승된다고도 하죠. 그러나 이게 낮으면 내 의지대로 어떤 일을 또 처리할 수도 없고 또 매사 이렇게 숨죽여서 살아야 되니 좀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하죠. 자, 다음은 수상과 연상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수상과 연상이라 여기 가운데 중분인데 이때 나이가 44살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상처가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가 뭐 푹 들어갔다든가 상처가 있다든가 하면은 뭐 자식이라든가 현금 문제가 생기고 또 위장 건강을 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 색깔을 보면은 건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색이 이뻐야 또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다음은 준두. 이 준두는 여기 코끝이거든요. 준두.
이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가장 큰 열매를 맺는다는 게 여기 준두 제일 우뚝 서 있죠. 48세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말 그대로 핵심이에요. 이 준두는 힘있게 여기서 감싸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방이 튼튼해야 아무리 큰 홍수가 와도 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준두가 힘이 있어야 되고 동글동글하고 또 살집이 있어야 제복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난대정이죠. 난대정이라는 건 여기를 난대정이라고 하는데 이 콧방울 옆에 양날개를 뜻합니다. 그래서 요 양날개가 좋아야 이 금전, 돈이 그냥 왕창 들어오고 또 이렇게 뭔가 재물을 지키는 곳이라고 합니다. 요즘 뭐 성형외로 여기를 많이 줄이는데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공. 비공은 뭐냐면 이 콧구멍을 비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들어가느냐 나가느냐 그 밖에 이렇게 좀 많은 재물이 이렇게 들려 있으면 뭐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콧구멍이 좀 드러나면 여성으로 말하면 자궁 질환이 좀 약하더라고요. 잘 살피시면 되고, 그 밖에 이제 이 광대라든가 이 광대 나이는 46, 47살 나이를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코에 10가지 상이 있는데요. 오늘 뭐 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만 일단 간단하게, 자, 첫째 높은 코. 이 코가 유달리 높은 사람이 있죠. 이 지하철을 타거나 하면은. 자, 허영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약간 독단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높이 올라가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코가 지나치게 높으면 또 뭐 자존심도 세지만 허영심도 많고 또 재물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또 임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업보다는 사회봉사나 정신적인 일, 철학적인 일에 아주 잘 맞다고 합니다. 특히 예술인들이 많죠. 다음은 두 번째는 낮은 코. 자, 코가 낮으면 주변 사람이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서 주관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항상 업무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어떤 일이든지 해야 됩니다. 이 다른 사람에게 동요되기 쉬운데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코가 낮으면 좀 희생을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남자라든가 그런 운도 조금 약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또 꼭 낮다고 그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또 얼굴 광대라든가 보아야 되지만은, 자, 코는 조금 도톰하고 큰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자, 긴 코. 자, 긴 코를 보면 코가 좀 길어야 좀 장수를 하는 것 같아요. 장수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이렇게 코가 좀 길어요. 그래서 책임감이 또 강하고 인내심이 좋고 또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코가 긴 사람들은 이 고상한 심리가 있어서 세속에 좀 얽매이는 걸 싫어하고 또 생활은 그다지 풍족하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이 자아가 강해서 또 금전을 활용하고 융통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자, 코가 길면 좋으면 매사 순조롭고 또 뭔가 좀 너무 또 이렇게 길어버리면 또 오히려 자기 정신 세계에 이탈을 한다고 하죠. 다음은 짧은 코를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코가 짧다는 건 좀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코가 있는데, 코가 짧은 사람들은 좀 공정하고 단순하다고 그러죠, 성격이. 그래서 왕왕 홀가분한 느낌이고 좀 느린 편이고 또 남에게 좀 이렇게 많은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의지를 잘하고, 또 코가 짧은 사람들은 좀 삭삭합니다. 인정이 많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러지, 인정이 많으니까 좀 유대관계가 좋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결단력은 좀 빠르나 순리에 따르는 것이 가장 또 좋은 일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두툼한 코. 코가 살집이 풍부하고 기골이 장대하면 안정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살찐 코는 준두가 이게 풍부한데요, 이 재물복이 아주 최고입니다. 그러나 또 지나치게 뭐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지나치게 크다 하면 또 반대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중까지 이렇게 쭉 늘어지면 내려오면 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준두는 토이고 또 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입은 수인데 또 코가 너무 크고 입이 또 적으면 토국수라고 해서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또 지키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에 살이 찐 사람들은 성품이 좀 강직하고 평화롭고 호방하고 그 뜻을 품고 있으며 이 부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은 6번 마른 코인데요. 마른 코는 코끝에 살이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뭔가 좀 뾰족해요. 그렇다고 마른다 해서 다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콧등에 살이 없다는 거는 좀 날카롭고 좀 뭔가 야인 코를 말하는데 좀 자기 성격을 좀 뭔가 좀 이렇게 부드러운 성격보다는 좀 뭔가 냉철한 성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준두가 발달하지 않으면 집중력과 계획성과 책임감이 부족해서 좀 실수가 따른다고 하죠. 그래서 이 피켈이라는 그 해부학자가 있는데 이 준두가 살이 없으면 날카롭고 인내심이 없더라, 화를 잘 내더라, 말다툼을 잘하더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두가 예리한 사람들이 성격이 좀 급하고 거칠고 수단이 좋아도 대성할 수가 없다 하죠. 그러나 이 동작이 좀 민첩하고 아이디어는 풍부합니다. 이 천재적으로 이 발명품이나 이런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기운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메부리코. 코가 메부리코는 이제 물론 메부리코가 상당히 부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코끝이 뾰족하고 모나면 안 됩니다. 메부리코라 해도. 그래서 이 굽은 것을 말하는데 높은 산이 굽었다 하는 거는 뭐 권세가 꺾여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메부리코는 금전 만능주의로 지나치게 이기적이거나 타산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항상 겸손해야 성공할 수 있다죠. 다음은 계단코인데 계단코는 여기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생리통을 많이 앓기도 합니다. 그래서 콧대가 인생의 걸음걸이와 같은데 굽어 있다면 아무래도 성품이 좀 까다롭고 좀 뭔가 편약적이고 좀 그런다 하죠. 그래서 계단코는 허위와 가장만 빼면은 또 나름대로 질서를 지키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기 어떤 감정을 너무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 이런 또 비유가 있어요. 여자분들이 그 계단코라 하면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부부싸움을 많이 하더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잘 주의해서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삐뚤어진 코. 이 산이 휘었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휘어라지만은 삐뚤어진 코는 어떻게 보면 성격으로 편백하고 좀 정의롭게 앞장서야 되는데 뒤로 좀 물러나고 어떤 일이라든가 잘 풀리잖아요. 근데 제가 감정을 해보면 건강이나 가정에 좀 이렇게 조금 장애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매사 항상 조심해서 내가 앞장서서 봉사를 하고 앞장서서 사람들을 아우러 준다면 또 그 비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들창코. 들창코는 코가 들렸다는 소리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잘 사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그러나 이 경고망동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을 너무 앞서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축적하는 습관을 들이고 또 재산을 증식해야 되는 그런 거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잘하면 한탕주의에 좀 노출돼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명상도 하고 자중도 하면서 자기 생각을 좀 추스리는 데 힘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상 그 코에 대해서 이렇게 생김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못다한 얘기는 또 다음에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가정에서 인상학의 핵심적인 코를 얘기했는데요. 자, 무형의 마음이 영향을 주고 변화를 가져오면서 보이는 유형보다 자, 얼굴로 표현되는 만큼 좋은 얼굴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나 생각과 행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자기 얼굴을 살펴보면서 어디가 나쁘다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생겼으면 더 좋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시면 아주 큰 제복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자, 오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